저는 우연히 중국의 한 뉴스 사이트에서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돈도 없나? 이상한 진실. 이 기사는 중국의 taotiao.com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으로 한국의 식료품 가격과 관련된 심층적인 문제를 분석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역사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사 내용을 전부 공유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여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 한국, 선진국이지만 식료품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기사는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2021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이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일까? 심지어 중산층마저도 일상적인 식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몇 가지 주요 포인트가 언급되었습니다. 쌀값의 급등. 한국에서 10kg짜리 쌀 한 포대의 가격은 30천, 50천, 70위안으로 이는 중국 쌀값의 3.6배에 달합니다. 밀가루 가격. 국내산 밀가루의 평균 가격은 킬로당 7천 약 36.45위안으로 국제 가격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기사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웨이하이나 야오니영 같은 도시로 자주 방문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농담조로 언급합니다. 중국의 식품이 더 싸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기사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합니다. 자연 자원의 부족. 한국의 경작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18.5%에 불과하며 이는 중국의 소규모성 하나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농업 생산성은 낮으며 특히 밀,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1% 미만입니다. 수입 의존도. 한국은 대부분의 기본 식료품과 사료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품과 경쟁하기 어렵게 됩니다. 농촌과 노동력의 쇠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며 이는 1970년대의 50%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9세이며 농촌 인구의 거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한국 농업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제적 요인. 기사는 현재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한국전쟁 시기 인구의 53. 당시 한국은 미국의 식량 원조에 크게 의존했으며 이는 자급자족 농업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저가 농산물이 국내 농업 공급망을 붕괴시켰습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 기사는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높은 식량 가격과 감소하는 생산성, 노동력 부족 속에서 어떻게 국내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 위기나 국제 공급망의 혼란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느낌과 결론.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읽으며 중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 꽤 냉철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면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은 우리가 스스로도 인식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 낮은 곡물 자급률로 인한 높은 가격과 수입 의존도,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식량 안전 보장의 취약성.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taotiao.com 웹사이트에 실린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돈도 없나? 이상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의 식료품 가격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분석이 한국의 식료품 상황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아니며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 쌀값과 식료품 가격 비교. 이 기사는 한국의 쌀값과 식료품 가격이 중국보다 3배, 6배 비쌈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두 나라의 생활 수준, 노동 비용, 생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쌀값은 국내 생산의 품질과 생산량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비록 쌀값이 중국보다 높을 수 있지만 선진 경제인 한국을 단 하나의 요소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식료품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가공식품, 채소와 과일, 다양한 다른 식료품은 그리 비싸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예산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식료품 가격이 높은 원인. 이 기사는 한국의 식료품 가격이 높은 이유로 경작지 부족과 낮은 생산량을 언급하지만 한국 농업의 기술 발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농업 기술과 과학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한된 경작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대량으로 식료품을 수입한다는 사실은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개방된 경제를 갖춘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가 활발하고 식료품 가격은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3.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기사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지만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농업에 기술을 도입하고 젊은 농민을 지원하며 농업 분야에서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역사적 요인과 국제무역협정의 영향. 이 기사는 한국이 WTO에 가입하고 한국전쟁 중 미국의 식량 원조에 의존한 것이 자급자족 농업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WTO 가입은 농업에 영향을 미친 것 외에도 소비자들이 저렴한 해외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활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비축 전략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의 식량 안보 보장 능력. 한국이 전 세계적인 위기나 국제 공급망의 혼란에 대비해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전략과 새로운 기술 투자에도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인 식품 비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개발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중국의 기사는 한국의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제시된 이유는 완전하게 정확하지 않으며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발전된 경제와 고급 농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는 식료품 가격과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